명리의 초보이든 아니면 명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그 만살의 어플에다가 내 생년월일 시간만 넣으면 내 사주에 정관,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데 없어도 해당이 되고 있어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근데 요거 오늘은 지장간은 패스할게요. 그 사주는 대운도 봐야 하고 어쨌든 전체를 봐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한번 떠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정관, 편관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성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규칙, 뭐 틀, 룰, 법, 조직, 뭐 직장, 단체, 뭐 모임, 뭐 이런 거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틀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사주가 신강하다 그러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뭘 챙기는 거고 근데 내 사주가 신약하면 내가 좀 여기저기 좀 휘둘리면서 내가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정관하고 편관에 조금 차이가 있어. 느낌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관의 느낌은 뭔가 반듯하고 정직, 예의 바름, 뭔가 직장도 안정적인, 그러니까 단정하고 뭔가 그 다정한 듯 보이지만 뭔가 냉철함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인 통제가 있는 게 좀 정관의 느낌이고 그 편관의 느낌은 뭔가 카리스마, 좀 와일드하고 좀 폼생 폼사 직장도 좀 뭔가 어렵고 좀 까다로운 거 그리고 사람이 좀 무뚝뚝하고 좀 강해 보이지만 의리가 있고 좀 따뜻한 면이 있어. 그래서 편관의 느낌은 좀 뭔가 강압적인 통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정관의 편관의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고 그 내 주위에 정관이 많은 사람이 있고 편관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둘 다 느낌이 전혀 달라. 정관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반듯하고 깍듯하고 예의가 바른데 좀 뭔가 까다롭고 까탈스러운 느낌이 있어. 알고 보면. 근데 이 편관이 많은 이 사람은 뭔가 뭐 폼생폼사 같고 막 좀 강렬한 느낌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하여튼 좀 달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관하고 편관이 다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양면성이 있어. 양면성인 걸 꼭 우리가 이중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장점으로 생각하면 나는 항상 좀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부드럽고 친절한 듯한 듯 때로는 뭐 좀 강하고 좀 추진력 있어 보이고 뭐 안정적이고 좀 고지식한 나름의 뭐 규칙이 있지만 가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뭔가 뭐 폼이 나야 되고 여자로 치면은 뭔가 반듯하고 뭐 그런 남자가 좋지만 좀 나쁜 남자한테 한번 된통되어서 뭔가 식겁한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다음 편에는 그 관성이 이게 천간에 있을 때랑 또 지지에 있을 때랑 느낌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관성이 이 천간에 있나 지지에만 있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천간이라는 것은 드러나 있는 거야. 뭐가 폼이 나는 거, 내 간파, 내 얼굴 뭐 이런 느낌이고 지지는 그 실질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뭐 그런 상황, 그런 영향력 이런 거를 뜻하는 건데 그래서 지지는 좀 책임감을 요해. 그 책임감 때문에 어떤 곳에 얽매일 수도 있고 소속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근데 책임은 져야 돼. 책임은 져야 되는데 뭔가 결정권은 그렇게 없어. 책임은 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이 없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책임자로 보이지도 않고 뭔가 결정권자로 보이지도 않고 뭔가 뭐 되게 리더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천간에 이렇게 관성이 딱 뜨면은 나의 간파, 내 얼굴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 얼굴이니까 뭔가 폼이 나야 되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 얼굴이니까 체면이 중요해. 그래서 약간의 가시욕도 있고, 싸구려는 안 해. 싫어. 그런 게 있고 폼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책임감보다는 뭔가 앞서고 주도해야 될 리더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지의 관성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지지의 관성인데 천간까지 관성이 딱하게 있다 그러면 튼튼하게 그러면은 책임감도 있고 거기에 권한도 있고 거기에 뭐 대접도 받으니까 뭐 아주 멋진 리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 집에 이제 애들 있잖아 뭐 꼬맹이 집에 애도 만일에 천간 지지가 뭐 기둥으로 관이 튼튼하게 딱 박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집안은 그 아이 위주로 가정이 돌아갈 수도 있어. 그 정도로 이게 좀, 일단 관이 있으면 대접을 받는 거지. 어느 정도는. 근데 어쨌든 이제 관성이라는 것은 천간에 떠야 이제 보기엔 좋아. 어, 그러니까 천간의 관성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대접도 받아야지만 그 본인에게 좀 불리해도 자기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쪽팔려서 쪽팔린 짓을 못해. 어,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하는 얘기인데 지지 관성은 내가 책임감 때문에 내가 이혼을 못한다. 그러면은 천간의 관성은 내 체면 때문에 이혼을 안 해. 근데 만약에 내가 나보다 뭐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좋고 허우대 좋고 한마디로 더 좋은 감투가 있다면 뭐 바로 갈아타겠지. 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관성이 하나도 없다, 무관성이다 이러면은 그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본인이 좀 억울하거나 아니면 좀 불리한 일을 당하잖아. 그러면은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야. 이제 관성이 없으니까 쪽팔리는 게 없어. 일단은 무조건 내 입장이 중요해. 남 신경을 안 써.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큰 소리로 떠들고 지상짓 할 수 있는 게 좀 약간 그래서 무관성은 그렇다. 그렇다 하는 거고. 다음 편에는 사주에 관성이 없는데 만약에 운에서 관성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무관성이,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관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무관성이 운에서 관성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주에 없는 관성이 예를 들면 운에서 천간으로 들어오면 자존심도 세우게 되고 뭐 갑자기 체면도 차리고 남도 신경 쓰고 그런 거고. 근데 만일 지지로 운에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어떤 곳에 내가 속해서 뭐 책임감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직장에 뭐 변화가 일든 아니면 어떤 조직에 소속이 되든 아니면 어떤 모임에 내가 소속이 되든,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이 생길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은 이제 여자에게는 관성이라는 건 또 남자니까 그 이성과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자에게는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자식일 듯하니까 자식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에게 남자에게는 자식, 요거 빼고는 한마디로 무관성이 운에서 관성을 만난다는 거는 뭐 남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책임 안 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로 크게 갑자기 그 눈치를 볼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근데 이제 관성이 뭐 정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힘들다는 평관을 대운으로 맞았을 때는 어떤가. 근데 우리가 평관 하면은 그 대운 하면은 좀 생각나는 단어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뭔가 스트레스, 압박, 관제 구설, 간섭, 강한 뭐 책임감, 또 뭐 건강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사주 원국에 평관이 있어. 근데 운에서 평관이 왔어.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어쨌든 운에서 와도 익숙함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 사주에 평관이 없는데 대운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타격이 있어. 뭔가 갑자기 천재지변이 오는 느낌? 아니면은 뭐 내가 아무 무기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전쟁터에 막 떨어진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 만약에 사주에 내가 식신이 강하다. 식신이 강하게 있다 그러면은 식신 제사를 한다 해서 식신이 평관을 제압을 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신이 이제 총하고 칼을 들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지. 그래서 그 평관이라는 대운에서 운에서 내가 어떤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나의 실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를 삼아가지고 내가 발전하는 거지. 아니면은 그 식신은 없는데 상관이 이렇게 좀 강하다. 그러면 상관 합사를 해가지고 상관은 평관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다스리거든.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하지? 맞춤 서비스? 그래서 뭐 호랑이를 우리가 먹이를 막 줘가지고 조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잘 구슬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이렇게 내가 봤을 때 평관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여자가 평관이 많은 것도 좀, 그 남자 조심하면 되는데, 그 남자들 좀 평관 많은 사람들 보면은 좀 마음이 안 좋아. 음, 일단은 월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평관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일단 삶이 좀 빡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 같은 게 많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본인을 억압하고 좀 많이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좀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나? 뭐 그런 경향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그 사람 자체는 카리스마도 있고 멘탈도 강하고
뭐 전투력도 강하고 뭐 어쨌든 강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야. 좀 멋있는 사람이거든. 의리도 있고. 근데 그런 인생의 풍파가 많은데 어차피 이 사람은 대장이야. 대장이다 보니까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억압도 많고, 근데 되게 대장같이 뭐 이렇게 막 강하고 뭐 파워풀하고 폼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뭐 참지 말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그 속에서 대장 노릇하면서 살면 되는데, 좀 그게 힘들지. 너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법제를 쓰든 식상을 쓰든 인성을 써서 좀 이렇게 하면 제어를 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조금, 아 나는 이 악신 세상 속에 좀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또 이런 사람도 잘 풀리면 또 되게 잘 풀려. 힘을 가지고. 다음은 관성이 과다할 때, 너무 많을 때 또 어떤 일이 생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자가 관성격이거나 아니면 관성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책임질 일이 많다, 그만큼 일이 많다,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따르니까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본인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한마디로 좀 피곤한 스타일. 여기에 뭐 식상도 없다 그럼 좀 꼰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관하고 편관이 혼잡이 돼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뭐 두 집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두 집이라고 하니까 꼭 옛날에 뭐 남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두 집 살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내가 봉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내가 부모를 먹여 살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형제가 조금 어려워서 내가 그 가정도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 뭐 생길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직장이 뭔가 두 가지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뭔가 책임질 일이 있는 거야. 그걸 한번 두 집 살림 할 수 있다는 건데, 또 요거는 뭐 좀 원초적인 얘기인데, 남자가 관성이라는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자식을 또 뜻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관성이 강한 남자는 자식을 원하는 남자지. 그러니까 종족 번식의 욕구, 이왕이면 좋은 자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여자를 볼 때 이렇게 신체가 건강하고 그 성적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관능적으로 보이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카더라는 글래머. 반면에 여자가 관성이 많다, 아니면은 뭐 관성이 혼잡이 돼 있다 이러면은 그만큼 사주에 관성이랑 남자가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주위에 남자가 흔하게 널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똥파리들이 많이 꼬이는 건데, 그 남자가 사주에 있으니까 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의 덕을 보고 싶은 마음도 강한데, 근데 본인이 이렇게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편견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제 나쁜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남자 만나면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남자한테 자지우지하면서 뭐 끌려다닐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착한 정관을 수많은 식상으로 때려잡는 그런 여잔데 하여튼, 내가 다음 대운에는 지지로 정관이 탁 들어오기 때문에 이 천간에 힘없는 식상에 때려 맞는 이 정관이 지지로 들어오면 힘이 생겨서 멋진 남자가 올라나. 다음에 만나요.